네, 다시 입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시 수시에서 진선여고는 2017년부터는 꾸준히 서울대 입결이 10명이 넘는다라는 거, 2019년도가 대박이 났었죠. 정시 10명, 수시 7명이라고 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시뿐만이 아니라 수시 입결도 서울대 입결 나쁘지 않다라는 거,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12명 갔습니다. 6명, 6명 해가지고. 그리고 2020학년도 이제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2019학년도가 제일 많거든요. 의미가 없잖아요. 최신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2020년도 걸 준비를 했는데 2020학년도에 이제 주요 11개 대학 마찬가지 좀 전에 서울대 보셨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수치 보이시죠? 보고서는 뭐 캡처 찍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정시 130명에 수시 120명 그리고 총 250명이 작년에 이렇게 주요 11개 대학에 갔다라는 거죠. 입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시뿐만이 아니라 수시 입결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학교에서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수시도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결이 굉장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네, 진선여고 보내면 참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려대 이런 엄청 많이 가죠, 진짜. 그리고 의대 입결이 진선여고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숙명여고가 탑이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숙명을 따라잡았죠. 그래서 이거 2020년대 이제 의대 진학자인데요. 마찬가지로 필요하시면 캡처 뜨시면 되겠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부터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전국 단위 자사고죠. 상상고 그리고 뭐 경신고 이런 거 빼고서는 그냥 일반고에서 봤을 때는 단대부고 보이시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휘문고 이쪽 어쨌든 대치권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산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진선여고입니다. 여고에서는 작년에 의대 입결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 숙명여고 보이시죠? 숙명여고가 30명이었고 진선여고가 33명. 그래서 진선이 숙명을 작년에 따로 잡았죠. 그게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진선 정말 점점 발전하는 학교다. 제가 무슨 학교 뭐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지시죠, 어머니들도? 좋은 학교다. 이렇게 아까 보시면 아시지만 정시뿐만이 아니라 수시 입결도 좋잖아요. 진선여고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영재교육 이제 클래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다 이제 뭐 과학 중심, 수학 중심, 이과 중심의 클래스가 있는데 진선여고는 여학교다 보니까 이과도 하긴 하는데 2학년 때 인문사회과학 이쪽 인문사회 쪽 영재교육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올해 모집 요강 제가 홈페이지 가서 캡처 떠온 건데 자세한 정보는 진선여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과 쪽뿐만 아니라 문과 쪽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영재교육에서 하면서 계속 막 무슨 수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토론대회 되게 유명하거든요, 진선여고. 아무튼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뭔가 자소 쓸거리를 좀 만들어주고자 상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갈 때 수시했을 때 아이들 좀 쓸거리가 많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준비해주는 학교가 진선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 소개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영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2020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준이었는데요.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어땠냐면은 1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쉬웠어요. 원래 진선여고는 영어 뭐 이쪽에서 어렵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때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내신 거죠. 원래 100점이 없는 학교인데 1학기 때 100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뭐 100점 뭐 이랬고 그 다음 98, 96 이래서 90점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진선여고는 시험이 어렵대 라고 했는데 첫 시험을 봤는데 90점이 넘은 거예요. 93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 잘했다. 이번에는 성공했다. 진선에서 할 수 있구나 라고 했지만 실제 90점 3점은 4등급이 떴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잘하는지 아시겠죠? 시험 문제 물론 쉽기도 했지만 정말 위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90점대 초반이 4등급이었는데 79점 맞은 아이도 4등급이 떴어요. 똑같이. 그 얘기는 뭘까요? 그냥 공부를 할 거면 진짜 잘해야지 어설프게 하면은 그냥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중간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잘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4등급.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쵸? 자기랑 10점 차이 나는데 같은 등급을 만든다는 것은. 중간고사는 그랬어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는 훨씬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환율을 올리신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을 다 1학기 때 이제 분석한 건데 어법, 독해, 어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여줄 거는 객관식 문항이 23개, 주관식이 5개죠. 그쵸? 그래서 좀 할만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5개가 5개가 아니에요. 그 문제마다 1번에 ABC, 뭐 2번에 AB 이렇게 해서 문제마다 서브 문제가 2-3개씩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게는 12개, 많게는 14개까지 된다. 서술형이 12개에서 14개 어마어마한 거죠. 문제도 다 변형되고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술형 그냥 그 10개라고 할게요. 10개라고 쳤을 때 총 아이들 시험 시간이 50분이죠. 50분입니다. 서술형 하나당 뭐 2분 잡을게요. 2분 솔직히 안 되거든요. 일단 문제 보시면 알지만 2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2분 뭐 2.5분 했을 때 서술형에서 20분 내지 25분을 써야 돼요. 사실은 더 걸리는데 이 정도 끝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객관식에서 반을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보통 아이들 보통 30분 정도를 남기고서는 하거든요. 그 얘기는 객관식에서 최대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줘야 서술형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서는. 이때 문제 보시면 정말 왜 저렇게까지 내지 싶을 정도로 어려운데 서술형 절대 한 문제당 뭐 2분 좀 힘들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객관식은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다. 그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작은 난이도가 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좀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얘네 보면은 이제 이 학교는 교과서를 YBM 박을 쓰고 있고요. 항상 2개씩 들어가요. 교과서는 항상 2과씩. 좀 비슷하죠? 웬만한 고등학교는 다 2개씩 들어가고요. 부교재가 있는데 좀 많죠. 모의고사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교재로만 나가요. 작년에는 부교재가 신사고 컨셉 10전 유형이었거든요. 그거가 고3 파이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시험에 나왔었던 그 부교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이 되어진 문장을 줘도 애들이 한국 지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글이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교재를 썼었는데 올해 이제 온라인 클래스 하다 보니까 교재가 바뀌었어요. 부교재가. 수준이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처음에 1학기 썼던 게 수능 유형 픽, 독해 실력표죠. 마찬가지로 실력이었고요. 얘는 한 유닛당 6개 지문이 있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부교재 이거 하나만 썼어요. 1만 써가지고 그때 총 9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6, 9, 54, 54개의 지문이 들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교과서 2가가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서 맞수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때 얘는 4개니까 그때 8과에다가 2과인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마찬가지로 6과 48에 8이니까 54죠. 마찬가지로 그때도 부교재 지문이 54개였다. 그리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시험 치러졌는데 그때는 3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수능유형 픽 얘가 좀 단원이 많다 보니까 10개, 뭐 7개 했는데도 뒤에 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테스트가 7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가 3개, 이거 2개 들어갔거든요. 바뀌었네요. 이게 2개, 이게 3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대충 이제 계속 나오시죠. 그래서 부교재 지문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이들이 왜 저 암기 잘해요 있잖아요. 저 암기 잘해요 이런 거 잘해요. 비교가 안 되죠. 교과서 뭐 4과 외우는 거랑 부교재 지문은 50개. 50개다 치면은 모의고사 듣기 빼고 총 28이죠. 28개. 도표랑 안내문 다 포함해서 28개인데 2개 정도 다 통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 대비를 할 때 중학교 때 달달달달 암기 그 훈련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독하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워도 4등급 이렇게 나와요. 왜냐? 다 변형이 되니까요. 참 이게 외울 수도 없고 안 외울 수도 없고 그런 학교 시험 문제가 진선여고가 아닌가. 정말 영어 실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아마 제 설명이 끝날 때쯤이면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대략적으로다가 범위는 이 정도 되는구나. 부교재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아까 2가 들어간다고 했죠? 교과서는 항상 2문항이 출제됩니다. 객관식이 한 문항, 서술형에서 한 문항.
변형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내실 때 되게 다양하게 변형하세요. 그 내용은 이제 뭐 어법 바꾸는 것도 있는데 원래는 설명문이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게 각 나라의 축제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를 안내문으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실용문으로 바꾸셔갖고 내용 일치를 묻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요. 완전히 변형을 좀 심하게 많이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 나오고 나머지는 부교재에서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두 문제만 교과서 나오고 부교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공부할 때 교과서는 그냥 정말 하루에 끝내고 말아요. 교과서를 달달달 외운다. 바보 같은 짓이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루 만에 끝내고 나머지는 부교재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처음 보내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클래스에 집어넣을 때 교과서가 같은데 뭐 같이 수업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거의 비중이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부교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 문제가 이제 반 이상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변형이 되어집니다. 특히 뭐 이제 순서 이런 거 있죠? 순서? 그 원래 점수 따는 문제잖아요. 다 변형이 돼서 그냥 새로 읽는 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형 아까 말씀드렸죠. 총 5문제가 맞지만 거기 밑에 문제들이 보통 이제 2-3개씩 딸려있기 때문에 5개가 아니라는 거, 10개 이상이다 서술형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형도 문제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게 정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연습시키실 때 숙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워라 대워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문제 풀고 또 빨리 풀었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 안 되는 거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진선여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다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지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이제 어휘 문제거든요. 낱말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비교해서 양쪽에 이렇게 시트를 넣을까 하다가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그냥 이렇게 원래 시험 문제 넣었고 원문 따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해서 볼 수 있어요. 조금 정신 없으시더라도 그래도 크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밑줄 단어 봐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진선여고는 솔직히 어휘력이 그냥 탭스 안 해도 돼요. 수능 단어 어휘장만 달달달달 잘 외울 정도면 괜찮습니다. 수능 어휘까지만 끝내도 돼요. 어휘가 막 크게 어려운 게 경기여고는 달라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뭐냐면 내용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동물들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원문 보실게요. 지금 보면은 When the cold months of winter로 시작을 하죠.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그런데 시험지는 처음부터 다르죠. There are two ways for animals라고 해서 아예 다른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다 바꾸세요. 내용은 같지만 좀 다 센텐스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은 그래서 얘네가 find ways to minimize the amount of heat their bodies lose. 그들의 몸이 잃어버리는 hit의 양을 minimize, 축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다행히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처음 것은 그들의 여기 hit의 양을 리미트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좀 A는 조금 쉽게 나왔죠. 그래서 리미트를 minimize, 괜찮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slower metabolism 이렇게 보이시죠? 그냥 정확하게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절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걸 어디서 끌어야 되느냐? 중간쯤에 나오면은 얘네가 higher metabolic rate라는 여기에서 신진대사도 높구나. 누가? 조그만한 애들이 더 높아서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그거를 유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가 이런 slow metabolism이 allows them keep more heat. 그렇죠?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얘네가 담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순서가 완전히 다 뒤바뀌었죠. 그리고 사실은 메타볼리즘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메타볼릭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이어를 또 마찬가지로 슬로우라고 해서 반대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을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맞구나.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문맥상 낱말이잖아요. 어휘를 네가 알아 몰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단어가 맞게 쓰였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봐보시면 그 다음 거죠. 조그만한 동물들은 어떻게 한다? lose more heat, 더 많은 열을 잃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다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이거에서 유출을 해야 돼요. 얘네가. 이러니까 조그만한 동물들은 이렇게 했구나. 근데
두 문장을 사실 뭐 원문을 주고 이게 맞느냐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가. 저희는 내신 때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나오는 글의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센텐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험을 볼 때 쉽게 풀 수 있는지 아닌지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갛게 해둔 거는 그냥 변형이 이 정도 되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다가 여기에 이러한 faster metabolism이 얘네가 keep more hit을 한다.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느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달달달 외우는 아이들이 당황해요. 이거 보면은. 왜? 자기가 외운 거는 일단 스타트도 다르고 내용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용 외운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기가 전혀 소용이 없다. 그냥 본인이 보고서는 내용 흐름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이거 푸는데 30초, 40초 걸려야 돼요. 여기서 막 2분씩 간다. 끝나는 거죠. 서술형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진선여고 시험 보고 나면은 막 여자애들이니까 막 울기도 하고 막 승질도 내고 막 이런데요. 막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서술형 쓸 시간이 없고 항상 서술형도 5문제가 나오는데 1, 2, 3, 4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로 좀 커버가 되는데 5번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5번 문제가 8점이래요. 배점이. 그래서 그냥 뭐 1, 2등급 이런 거 아니고 뭐 이런 그냥 뭐 4등급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마지막 8점은 그냥 깔고 가는 거다. 마이너스 8점은 깔고 가는 거다. 라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스크린을 좀 많이 가리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또 어휘 문제인데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문맥상 흐름인데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이거는 좀 그나마 좀 쉽게 내신 편이에요. 처음 스타트 부분 같죠. 변형이 약하게 될 때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 이제 오른쪽이 원문이거든요. 원문에서는 inflict considerable damage였는데 원래 시험지에서는 cause massive damage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많은 양의 데미지를 입었다. 이걸 쓸 때 단어를 아는지. 16번 1, 2, 3, 4, 5번만 한번 봐주세요. 단어 수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vulnerable 이런 것도 기초 단어잖아요. 단어 수준은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문맥상 이게 여기에 적합하게 쓰였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3번이 보면은 내용도 어때요? 이런 조치들이 제가 좀 화면을 많이 가린 것 같아서 이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데미지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축소시키는데 취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빌딩들이 가능한 한 적은 데미지가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데미지를 견뎌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미지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가능한 한 데미지를 많이 한다는 거. 근데 아이들이 외웠던 아이들 있죠. 그랬을 때 분명히 내가 외웠을 때는 미니마이즈 데미지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서는 리얼 데미지 괜찮네 이렇게 넘어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되게 실수 많이 남아요. 정말. 진선여고는 실수도 되게 많아요. 나중에 보고 나면은 이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좀 약한 변형이죠. 이번에는 어법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게 시험지 원문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 다른 점 보여드릴게요. 원래 원문에서는 great way to라고 뭐하는 방법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법인데 절로다가 풀었었죠. 그래서 절로 풀었을 때 네가 이거를 구를 절로 바꾸는 거를 제대로 이제 알고 있니? 이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2번 봐보시면 2번 보기 봐주세요. 다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거거든요. 주어가 바뀌었죠. 여기서 보면 one popular site가 has been showing이라고 해서 목적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원래 원문이 이랬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주어가 바뀌었죠. make users라고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해서 쓰임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서 완료, 부정사, 완료, 수동까지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이거를 너가 알고 있니? 그거를 묻는 문제였죠. 그 다음 3번 보기 보이시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인데 여기 절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절로다가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돈을 더 많이 쓴대 라고 나왔던 것이 여기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구로다가 이렇게 해서 같은 거를 네가 알고 있니? 라고서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귀여운 변형 아닌가요? 싶네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이게 정답이었는데 4번. 또 많이 달라졌죠? 이러한 결과는 되게 유용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라고 해서 사실 뭐 답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냥 정말로 이러한 알았습니다. 오형식이죠? 이러한 정보가 유용하다라고서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형용사.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자기가 외웠던 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당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시간에 막 쫓기는데 다르니까 하나하나 다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여기 그냥 O4를 provide A with B 요구문으로다가 바꾸는 거를 너가 알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절, 구 이렇게 다양하게 능동, 수동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자재로 학생이 이렇게 막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 것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인데 이거 올해 이제 얼마 전 2주 전에 나왔었던 시험이죠. 2학기 중간 웬만하면 좀 최신 문제로다가 갖고 올라오고 다 이제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들로다가 제가 웬만 다 갖고 왔는데 A번 이제 이거 답이었거든요. A번도 이제 이거는 진선영어는 그리고 다른 경기용어랑 다르게 이렇게 밑줄을 주세요. 밑줄을. 그러니까 밑줄을 주니까 쉽냐? 밑줄 줄 수밖에 없죠. 왜? 다 변형이 되니까. 밑줄 안 주면 어떡해요? 밑줄이라도 줘야죠. 보시면 이거예요. 너무 다르죠? 여기 that has its basis in books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번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신 거죠. 원래 한 문장짜리를 두 문장으로 however 이라고 나누면서 다시 보실게요. 그러면서 여기 3가 여기 지금 얘네가 비전이네요. 네. 얘네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들은 현실보다는 책이나 이런 거에 기반한 것이다. 지금 요거죠. 요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뭐냐? between으로 시작하죠. 이거 부사구 도치 구문입니다. 중학교 때 도치 못 끝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들 문법책 한번 봐보세요. 어떤 책이나 집어서 한번 봐보시면 항상 특수구문이라고 해서 뭐 도치, 대치, 생략 이런 것들이 맨 뒤에 챕터에 이렇게 잠깐만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신 핵심 문법상으로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이거 중학교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느냐? 절대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학교 때 알아서 도치까지 다 끝내고 가야 돼요. 근데 도치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찬밥 신세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완전 핵심이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너무 좋아하세요. 마찬가지로 도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학습이 되어져서 중학교 때 열심히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쉬운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답을 고르기 굉장히 힘들죠. 왜? 안 배웠으니까. 그쵸?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부사구 도치 구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difference is 복수라서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 거. 이게 답이었거든요. 도치가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한번 자녀분들 물어보세요. 너는 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하면은 3월달 입학하기 전까지 무조건 꼭 시키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답 쪽으로 다 빠르게 갈게요. 보면 다 엄청나게 많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봐보시면 되고요. 4번이 답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사구문이죠. 마찬가지로 제프레지 비주얼즈에 의해서 되게 이런 신드롬이 되게 심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러이러한 멘탈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킨다. 이 구문을 4번에 어떻게 풀어내시냐면은 지금 똑같죠? 똑같아요. 비슷해 보긴 하는데 뒤에 나왔었던 걸 이제 앞쪽으로 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신드롬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거지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커스트가 아니라 능동으로 다 써야 되는 그런 구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 했을 때 얘가 주절에 있었던 내용을 분사절로다가 끌어내 가지고 주절이 아닌 걸 끌어내서
제대로 올바르게 분사까지 너가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 잘 모르는 아이들은 suffered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 PP였으니까 여기도 caused 괜찮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끌어낸다는 거. 네, 이렇게 보이시죠 PPT. 그래서 그냥 외워서는 안 된다. 진선요구는 정말 문법을 잘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풀어야죠. 그게 관건이죠. 그 다음 이번에 흐름 문장 들어갈 것이에요. 사실 웬만한 학교들에서 독해 문제 중에 이거 점수 너 가져라고 주는 게 문장 넣기 순서별이죠. 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열심히 달달달 외우고 숙제를 하는 학생들은 그냥 쉽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이게 어디쯤에 있었는지 하면 되죠. 보실게요. 원문 보실게요. 아 그리고 들어갈 말이 여기 보면은 모든 게 다 네거티브한 것은 아니다. 요거죠. 요거 좀 봐주세요. 원래는 이러고였죠. 모든 게 다 포지티브한 것은 아니야 라고서는 선생님들이 바꾸신 거죠. 바꾸시면서 내용도 다 바꾸셨어요. 첫 번째 문장 봐주세요. 첫 번째 문장 여기 뒤쪽까지 싹 다 요거랑 바뀌었죠. 처음에 그린 레볼루션까지는 갔지만 그 다음부터 내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글을 다시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쓰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것도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로 해서 어디에 넣을래. 원래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인데 그리고 시간도 되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진선 요거는 여기서도 시간을 많이 쓰게끔 만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해력이 좋아야 돼요. 이번에 이제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까 문제처럼 순서 문제도 원래는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순서를 적절한 것은 얘가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A, B, C가 나오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머니들 A에는 this로 시작하고 B에도 this, 얘는 when 시작하는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문이에요. 원문. 각각의 문단 보이시죠? 어디를 봐도 그 어디를 봐도 뭐 this, 뭐 when 없어요. 완전 싹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빨간 글씨 있죠. 요거 얘를 선생님들께서 뭐 deliberate exaggeration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금 이렇게 세 줄로 되어진 이거를 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로다가.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용을 맨 앞으로 끌어내셨죠. 그리고선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을 써라. 다른 글이죠, 이거는. 그래서 원래 순서별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고서는 지나가야 되는데 순서별까지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만든다라는 거. 되게 어렵죠. 그쵸? 네, 이래요. 그래서 아, 독해도 만만치 않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인데요. 저 이 문제 보고서는 선생님들 진짜 나빴다. 너무 나빴다. 그 생각했어요. 항상 서답형 5개 중에서 맨 마지막 문제거든요. A, B에 나오는 건데 똑같아요. 항상 요약하기 나와요. 요약하기. 다른 학교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요약을 했을 때 보통 A, B 들어갈 말 골라라면은 다른 학교는 A에 들어갈 보기를 따로 줘요. 그리고 B에 들어갈 보기를 따로 줘요. 맞죠? 진선요구 그렇지 않아요. 같이 줘요. 그냥 네가 알아서 골랐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빈칸? 진선 항상 이래요, 항상. 다 안 줘요. 스펠링만 준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건지 네가 뭔지 그것까지 찾아내. 이거 오히려 굉장히 좋아야 돼요, 진짜. 그리고 학교에서 뭐 다른 뭐 중동고 마냥 예상 어휘 뭐 이렇게 프린트 있느냐? 없어요. 그냥 지 알아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 프레시피테이션이랑 듀투는 2번씩 써라.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골라갖고 문장 영작해야 돼요.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셨지만 네, 이렇게. 이게 조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추가 금지, 그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빈칸 단어 네가 알아서 해. 밑줄 친 거는 2번씩 써라. 그리고 여기서 A, B 네가 골라서 알아서 써라. 그리고 또 좀 아까 보시면 알지만 A는 몇 단어다, B 몇 단어다. 단어 수도 안 줘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게.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원문이었고 뒤쪽에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게 대치 비코즈 시작하죠. 여기부터 나가야 돼요. 뭐하기 어렵다. 지금 빨간 글씨가 본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걔를 이제 요약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여기서 봐보시면 이런 것들이 레코그나이즈하기 힘든데 이유가 뭐냐. 그 강수량의 양이 항상 일정치가 않아. 그래서 no fixed pattern. 맞죠? 패턴이 일정치가 않아. 변화가 있다라고.
그걸 해야 돼서 여기서 아이들이 이 강수량의 양, the amount of natural rainfall도 마찬가지로 how much로다가 본인이 아까 보고서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어렸던 거 아까 V로 시작한 빈칸 있었죠. 얘거든요. 얘. 일정치가 않다. not always constant를 갖고서는 가변성이라는 variability를 끌어내야 돼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걸 못해요. 이거 저도 시험 문제 풀었는데 와 이거 어떻게 2분 3분 안에 풀어? 못합니다. 오답이 되게 뭐가 많냐면 이렇게 줬잖아요. 저희 학생도 다 썼는데 그 variability를 variety로 썼더라고요. the variety of.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중학교 때 맨날 나오는 게 the variety of고 그리고 다양성. 뭔가 많으니까 일정치 않은 것 같아 라고 썼죠. 다행히 부분 점수는 주셨어요. 근데 그거 틀렸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가변성 쓴 학생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뭐 1등급 썼겠죠. 1등급 썼겠죠.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 역대급이 아닌가. 다른 학교 없어 이런 거. 그 다음 B번 가실게요. B번도 그나마 이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애들하고 하면서 이거 뭐 유의어가 컨트리뷰터에다 이미 뭐 했었기 때문에 쉬워요. 요거는. 공부 안 한 애들도 그냥 얘는 중학교 때 워낙 많이 보는 단어니까 얘는 끌어내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Due to the fact that 이라고 해서 이제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격절로 이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저도 막 영작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학교 때 영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했다라고 문장을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끝나지가 않죠. 그래서 대절에서도 이렇게 주어가 수식을 받는 거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동사까지 끌어내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동사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다가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끝낸 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some, others 요것도 이용해서 by some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는 웰컴을 받지만 이런 것들이 프로블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니까 뭐 그렇겠네 라고 하지만 아이들 머릿속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주어를 분사로 수식해서 한다는 거. 동격절도 그것도 어려운 거고 정말 너무 나빴죠. 선생님들 정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습니다. 서술형 5번은.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좀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이 좀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따로 데서 막 쓰니까 한국에서 좀 계속 하는 애들은 필요한 거 찾고 요약 찾고 이 문제 5분 넘게 걸려요. 그러면 끝난 거죠. 얘가 각각 4점, 4점, 총 8점 문제였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좀 암담하시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모든 서술은 다 이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가벼운 거 이건 쉬운 편이에요. 쉬운. 올해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얘는 조금밖에 변형 안 돼요. 보시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been paid less than men even for 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요약 네 보기 쉽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재 완료 수동으로 바꿀 줄만 알면은 기본 자기가 외웠던 거에서 변형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셨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원래 원문이 이거거든요. 이거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암기로다가 충분히 되죠.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것도 좀 잘렸는데 여기서 그냥 50%를 half로다가 바꾸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핵심이었거든요. did가 아니라 pay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여기서는 earned 버는 거기 때문에 were paid라고서는 수동태 이게 조금 C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did를 봤기 때문에 대동사, 비동사를 쓴다라는 거 그게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A, B는 무난하게 암기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암기를 하자니 변형이 너무 많이 돼. 대략 60에서 70%가 변형되거든요. 암기를 안 하자니 30-40%는 또 그냥 커버가 돼. 지문은 55개가 넘는데 그래요. 진선 요구가 참 힘들어요. 네.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할게요. 다음 학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시험 이제 연습 워크북인데요. 준 다음에 골라 써라. 이렇게. 진선 요구 항상 밑줄 주기 때문에 줍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본문을 암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초성 주는 것도 있고 주지 않는 거 한 번 더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할 때 똑같이 이제 이렇게 단어 네가 생각해서 써봐. 이렇게 해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선여고 설명 드렸고요. 더 자세한 것은 보고 싶으시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여고 설명하셨던 천현진 부장님 같이 오셔서 여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설명 받겠습니다.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같은 공간에서 이번에 마스크를 좀 쓰고 왔거든요.
네. 안 들리시죠? 네. 같은 공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마스크를 좀 쓰고 왔거든요. 네.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요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 아니까 저희가 질문해 주시면은 다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저희가 요 다음에 단대부고 설명회가 또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없으시면 네. 진짜 진선여고 영어 어설프게 하면 보내지 마세요. 네, 보내시고 아니요 100점 많이 안 나왔어요. 100점 많이 못 나오죠. 1학기 때 첫 시험만 100점 많이 나왔고 100점 많이 안 나왔어요. 100점 많이 안 나오고 등급 궁금하시죠? 그래도 잘하는 애들은 항상 잘하기 때문에 90 한 4점 이 정도 가면 2등급 안에 들어간다. 그 밑으로는 3등급이다. 90점이 넘어도 3등급이다. 시험 문제 쉬워지면 4등급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95점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8점짜리 서술형 보이시죠? 그 틀리면은 바이바이죠. 정말. 정말. 등급 안녕? 이렇게 돼서 서술형 웬만한 거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잘 못한다. 보내지 마세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서술형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냥 보자마자 술술술.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정말 빠른 시간에 풀어내야 되고 아까 순서별이라던가 문장을 이렇게 보셨죠. 아예 새로운 글이 나와요. 독해력이 뛰어나야 돼요. 네, 그렇게. 어휘는 많이 몰라도 되는데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95점. 두 문제 틀리면 사실 94점 되죠. 보통 평균 3.2 뭐 이러니까 네, 두 문제 안쪽으로 틀리게끔. 서술형에서 감점? 그러니까 한 개 객관식 뭐 다 맞든 거 하나 틀리고 서술형에서 뭐 1, 2점 감점? 그 정도 돼야 2등급이다. 네, 이렇게.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괜찮아요. 경기여고 질문하셨네요. 마지혜님 발음이 맞나? 마지혜님이랑 효재님이랑 스켈리 네 치아 스케일링 하고 싶네요. 네,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여고는 영어를 잘하고 문과형 아이들이 가는 게 맞나요? 맞죠. 아까 외국어 그 독일어 그 교과 과정도 보셨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경기여고는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는 매우 좋고 그러니까 똑같이 외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도 중대국어하고 경기여고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학구형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3학년 아이들이 1학년이었을 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거든요. 경기여고에서 1학년 아이하고 3학년 아이가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쉬쉬하고 있죠. 이 동네에서는 괴물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충격을 좀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네, 답이 되셨겠죠? 숙명하고 진선이 압도적으로 힘들다. 진선은 그 어떤 여고와도 비교를 용납하지 않는다. 진선은 시험 대비부터 힘들어요. 시험 대비부터 힘들고 시험 시간에는 더 힘들고 나는 어떡하지? 이제 이런. 네. 진선여고는 영어고 수학이고 간에 그냥 최고 등급이다. 한우로 치면 네, 뭐 막 코딱지만한데 막 10만 원 하는 막 그런 느낌. 외관 전사고 동네 여고로 많이 가나요? 전사고는 묶어서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전사고 중에서 상산고하고 외대부고는 많이 진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입결이 뭐 그래도 이 동네 그러니까 대치권 일반고랑 비교해도 타이치종을 불허하니까 네 아직까지는 근데 동네 여고로 많이 가는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서 동네는 이제 대치권이라고 치면은 비율이 늘어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이 네, 많이.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하나 알고 네, 외관이 아니고 외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갈 아이들이 그럼 수능 공부만 하고 있는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걔네가 수능반에서 공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다 탭스반에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숙명여고든 은광여고는 뺄게요. 경기여고 그다음에 진선여고 갈 분들이 수능 실전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다 탭스반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어휘나 문법이나. 네, 그렇습니다. 숙명과 경기 영어 비교해달라고. 숙명과 경기는 영어로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숙명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객관식에서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네 문제가 이렇게 좌자작 나와요. 그냥 깔끔하게 선지형으로 숙명여 중이랑 비슷합니다. 어머님들. 숙명여 고랑 숙명여 중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다음 중 뭐 어휘가 알맞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주주죽 이렇게 네 문제가 연달아 나오고 그다음에 숙명여고는 단어집이 항상 있거든요. 올해 워드 엑스퍼트라는 단어집인데 그 단어집에서 예문까지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숙명여고는 약간 중학생스럽다고 해야 되나 문제가 네, 좀 그래요. 중학교 숙명여 중 숙명여 고 이렇게 가시면 대응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경기여고는 그렇게 어법상 알맞 이런 문제는 한 문제 나오고 기본적인 영어의 역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문제 유형이 좀 다른데 문법이 약하신 분들은 문법이 약하고 어휘하고 독해가 잘 된다. 그럼 경기여고를 가시고 문법을 잘한다. 난 문법을 잘한다. 그러면 둘 중에 택일을 하시면 되겠죠. 경기여고는 문법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는 올해는 거의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했으니까 수행평가가 원래는 교과에서 한 40%에서 한 60%까지 레인지가 그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수행평가 20%? 이 와중에 정신여고가 60%가 들어가는 거고 정신여고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 아마 20%에서 40% 정도 될 걸로 보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안 갔으니까. 근데 평균은 40%에서 60% 정도 들어갑니다. 너 어떻게요? 단대부 가야 되는데 진서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은 네, 진서는 학생 구성이 자사고 같은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학습 태도도 굉장히 자기주도 잘 돼 있고 이제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고가 인기가 많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많이 옮기잖아요. 그리고 진선여고가 입결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숙명도 따라잡고 의대 입결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외고 이제 특목고 가려던 애들이 많이 틀어서 오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 북유럽 노르웨이 분 어머님 질문해 주신 거 중대부고 올해 어려웠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중대부고가 경기여고보다 훨씬 어려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헬렌님께서 진선여중과 아니요, 진선여중과 진선여고는 진선여중과 진선여고는 다른 학교, 네, 완전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선여고는 진선여중이랑도 다르고 경기여고랑도 다르고 숙명여고랑도 다르고 은광여고랑도 다르고 혼자 저기 어디 부처 같은 거죠. 네, 부처 같은.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좋은 면이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선생님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한테 멘토링을 해주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진선여고는 그냥 비교 불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남고 합해서도 그렇죠. 네, 남고 합해서도 진선여고는 그냥 독보적이다. 서초, 대치, 송파 다 합해서 그냥 부처 같은 존재입니다. 천상천하에 그분께서 독존하고 계시는. 은광여고는 전 모릅니다. 죄송한데 은광여고는 올해 저희가 재원생에 은광여고가 없어서 어떻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자료가 있지만 올해하고 작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설명회를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데 해 한 해가 달라서 작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매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은광여고는 숙명하고 진선하고 많이 다른가요에 답은 못 해드리는데 작년으로 놓고 보면은 은광여고는 뭐 하는 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 유형도 작년 문제 유형을 보면은 학력고사 세대 문제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시험 범위는 적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 적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쌍둥이 사건이 은광여고에서 난 거야? 이 선생님들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모욕했다고 너 소송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그냥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입결은 좋은데 다 그냥 정시로 보내시는 거고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개, 모의고사 1과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여고는 올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정신여고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가 매우 다르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와 독해력,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왔거든요. 정신여고가. 그리고 진선여고처럼 지문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정신여고도 그냥 하하하 이러고 가시면 내신 받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정신여고는 지필이 40점 만점이고 한 문제가 0.9점이거든요. 배점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숫자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감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40점 만점에 뭐 30 몇 점 맞았다. 그럼 나 잘한 거야? 막 이제 감을 잘 못 잡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40점 만점에 9점? 이게 1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문제 매우 어려웠고 범위도 역대급으로 늘어났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 세종고는 모릅니다, 어머님들. 세종고는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개포고는 서답형 문제가 배점이 40%입니다. 그리고 서답형이 개포고는 외대국어하고 약간 비슷해요. 범위는 교과서하고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서답형,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추론 문제가 많고 서답형을 좀 진선여고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골치 아프게 써야 되는 것도 많고 추론해서 써야 되는 것도 많아서 개포고를 가실 거면은 외대국어 느낌으로 공부를 좀 시키고 보내시는 게 맞다. 요즘에 좀 어려워지거든요, 개포고가. 중대부고는 진선여고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선여고랑 비교할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진선여고보다는 다 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선여고보다 쉬우니까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 그건 다른 문제인데, 네, 네, 진선여고보단 쉽다. 네. 질문이 없으실까요? 매년 분위기가 바뀌나요? 특이했던 걸까요?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요. 분위기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하시죠. 난이도를. 근데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른 것 같은 게 1학기 때는 뭐 조금 중간고사 때 좀 쉽게 내고 하셨는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또 기말고사부터는 원래 그 학교 패턴대로 갑니다. 네네. 중대부고랑 숙명 비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명은 숙명여중처럼 나오는 거고 중대부고는 약간 경기여고처럼 나옵니다. 지문이 조금 변형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저께 중대부고 설명회를 했거든요. 저희 톡강 들어가시면은 2020 2학기 설명회라고 어머님들 지나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쭉 보시면 됩니다. 지문 변형 엄청 많이 일어나고 어휘를 세게 변별합니다. 중대부고는요. 네. 숙명은 서답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숙명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그냥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내는데 다른 학교는 이런 문제가 좀 몇 문제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단대부고 선생님이 준비를 이제 하셔야 돼서 어머님들 질문 많으신데 저희가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에 저희가 여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때는 좀 시간을 넉넉하게 저희가 정할 테니까 그때 다시 질문을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단대부고가 진행되니까 단대부고도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 정신여고가 정시 준비를 해주는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시험에 들어간다. 뭐 요 정도로. 근데 송파 잠실권은 정시는 따로 준비하셔야죠. 그 학교에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